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딱 감고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서울의 삐까뻔쩍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월 20만 원이에요. 와, 비싸다 싶지만 관리소장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입주민님,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로켓처럼 빠르고요. 복도는 호텔처럼 아주 반짝반짝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때요? 엘리베이터는 툭 하면 멈추고 복도엔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참다 관리사무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야, 소장 나와. 내 관리비 다 어디 갔어? 근데 이 소장이 커피를 홀짝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입주민님, 그 돈으로 아파트 수리는 안 하고요. 저기 강남에 제 명의로 AI 카페 하나 차리는데 다 썼습니다. 나중에 대박 나면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드릴게.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당장 경찰 부르고 멱살 잡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이 정확히 이런 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통신 서비스 회사라고 부르죠. 내가 낸 돈으로 기지국 세우고 데이터 빵빵하게 뚫어주는 회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믿음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 3사는 더 이상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부동산 및 기술 투자 회사로 변질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은요, 그들의 위험천만한 신사업에 강제로 돈을 대주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는 강제 투자자이자 아주 든든한 물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요금 너무 비싸요 하는 투정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와 기업이 합작한 대국민 기만극에 대한 고발이자 세계 최초 5G 국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기술적 사망 선고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새어나가는 그 돈이 도대체 누구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시기를 정확히 6년 전 2019년 4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포효했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 만세. TV만 틀면 나왔잖아요. LTE보다 무려 20배 빠르다. 2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로드한다. 손흥민 선수가 가상현실에서 공차고 김연아 선수가 증강현실에서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의사가 원격으로 수술하는 세상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밋빛 미래에 혹했습니다. 아니, 사실 반강제였죠. 최신 폰 사려면 무조건 비싼 5G 요금제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 20배 빠르다는데 2, 3만 원 더 내는 게 대수냐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상단에 뜬 5G 마크 한번 보세요. 그거 정말 LTE보다 20배 빠릅니까?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다가 로딩 걸려서 속 터진 적 없으세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5G가 LTE로 바뀌는 마법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주파수 사기극에 있습니다. 당시 통신사가 광고했던 그 기적적인 속도는요,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을 써야만 나오는 지극히 이론적인 속도였습니다. 이 주파수는 고속도로로 치면 20차선 광폭도로예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파 성질이 빛이랑 똑같아서 직진만 합니다. 벽을 못 뚫어요. 심지어 손으로 전화기를 감싸쥐기만 해도 신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을 제대로 쓰려면 기지국을 그냥 아파트 옥상 정도가 아니라 골목마다 가로등마다 심지어 집안 거실까지 촘촘하게 깔아야만 했던 겁니다. 통신 3사는 정부한테 약속했었어요. 저희가 수조 원 들여서 기지국 쫙 깔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5G 세상 열어주겠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세금 혜택까지 줘가며 그 귀한 주파수를 헐값에 넘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신사 임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기지국 다 깔려면 돈이 얼마야? 조 단위가 깨지겠는데? 에이, 그냥 하지마. 대충 흉내만 내. 결국 그들은 배째라 전략을 시전합니다. 약속했던 28GHz 기지국 투자 거의 안 했습니다. 전체 이행률이 10%도 안 됐어요. 이건 대국민 사기를 넘어서 국가와의 계약 위반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3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정부가 통신 3사 모두에게서 28GHz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버린 겁니다.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너네 약속 안 지켰지? 주파수 압수.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진짜 5G는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뭐냐고요? 3.5GHz 대역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LTE를 조금 개량한 수준, LTE 프로 정도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20배 빠른 속도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페라리 가격을 내고 샀는데 뚜껑만 바꾼 소나타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페라리 유지비만큼 내고 있죠. 이것이 5G 사기극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통신사들이 기지국 설치할 돈을 아꼈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수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현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회사에 비상금으로 쟁여놨을까요? 아니면 우리 요금 깎아주는 데 썼을까요? 천만에요. 그 돈은 이미 다 썼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탈통신, 즉 통신이 아닌 딴짓을 하는 데 썼습니다. 올해 초 통신 3사 CEO들의 신년사 꼼꼼히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SKT, KT, LGU+, 이 3사 대표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통신 품질 개선이나 고객 요금 인하라는 말은 쏙 빼놨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했느냐? AI 컴퍼니, AX, UAM, 메타버스, 호텔 사업.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경영학적으로 해석해드릴까요? 주주 여러분, 솔직히 통신업은 이제 재미없습니다. 성장이 멈췄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5천만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죽어도 내야만 하는 통신비라는 영원한 현금 인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몽땅 뽑아서 AI 데이터 센터 짓고 강남에 호텔 사업하고 하늘을 나는 택시 사업하는데 베팅하겠습니다.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통신비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2025년 올해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약 7조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투자 많이 하네 싶으시죠? 하지만 그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과거에는 이 돈의 대부분이 산간오지에 기지국 세우고 땅 파서 광케이블 까는 데 쓰였습니다. 그게 통신사의 본업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절반 이상이 IDC 짓고 클라우드 서버 사고 비싼 엔비디아 GPU 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기지국 대신 부동산과 컴퓨터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AI 산업은 대박이 터지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됩니다. 하지만 통신망 투자는요. 해봤자 티도 안 납니다. 산속에 기지국 하나 더 세운다고 요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통신망 관리는 그저 비용일 뿐입니다. 그들은 통신 사업을 캐시카우가 아니라 늙은 젖소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물을 주지 않아도 젖은 계속 나오니까 굶겨가며 젖만 짜내는 겁니다. 우리는 더 빠른 데이터를 쓰려고 돈을 냈는데 그 돈은 엉뚱하게도 사장님의 벤처 사업 자금으로 주가 부양용 이벤트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데 말이죠. 이익은 주주와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챙겨가고 사업 실패의 리스크와 인프라 노후화의 불편함은 우리 호갱들이 짊어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야, 이슈임당, 그러면 5G 안 쓰면 되잖아. 그냥 LTE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자급제 폰 사서 LTE 요금제 쓰면 싸고 좋던데. 네, 아주 훌륭한 그리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5G의 실체를 깨닫고 LTE로 도망칠 것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치사하고 악랄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LTE 고사작전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말려 죽인다는 뜻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 품질 평가 결과를 보셨나요? 5G 속도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보단 느리지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LTE 속도입니다. 2년 전, 3년 전보다 오히려 느려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강남역, 홍대 입구, 여의도 불꽃축제, 아침 출근길 지하철. LTE 데이터가 아예 먹통이 되어서 카톡 하나 안 보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순진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돌려막기와 장비 방치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LTE라는 이름의 무료 국도가 있고 그 옆에 5G라는 비싼 유료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5G 고속도로 비싸기만 하고 별로 안 빠르네 하면서 자꾸 옛날 국도로만 다니는 겁니다. 그럼 도로공사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국도에 바리케이드를 칠까요? 에이, 그러면 욕먹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국도 보수공사를 멈추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고 포트홀이 생겨서 차가 덜컹거려도 아이고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겠네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심지어 국도의 차선 하나를 떼어다가 고속도로 갓길로 붙여버립니다. 이게 주파수 재할당이죠. 운전자들이 아우 진짜 길이 험해서 못 다니겠네, 더러워서 돈 내고 고속도로 탄다 라고 욕하면서 핸들을 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LTE 속도 저하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싼 5G 요금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직무 요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통신사가 쳐놓은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입니다. 5G로 가자니 너무 비싸고 LTE에 남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X마저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당했죠. 정부가 공인한 독점 면죄부가 쥐어진 상황.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도 엉망이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개인정보라도 잘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통신 3사의 보안 수준을 들여다보면 이건 비극을 넘어선 희극,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통신사 고를 때 고민되시죠? 어디가 그나마 나을까?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3사 모두 각기 다른 맛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후보 LGU+. 비밀번호가 어드민? 2023년 초 LGU+ 고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보이스피싱범들이 잔치를 벌였죠. 원인이 뭐였냐고요? 기가 막힙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일부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값인 어드민 혹은 루트 1234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해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도둑님, 귀중품은 안방 장롱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판을 세워둔 꼴입니다. 심지어 미국 해킹 전문지 프렉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이 LGU+ 내부 서버를 제 집 드나들듯 다니며 직원 계정 정보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자진납세의 아이콘 LGU+입니다. 두 번째 후보 KT, 우리가 직접 해킹해드립니다. KT는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외부 해커한테 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과거 KT는 고객들의 PC를 감청하고 악성 코드를 심어 P2P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다 걸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걸 웹하드 그리드 사건이라고 하죠. 모르는 범죄자한테 당하는 것보다 아는 대기업한테 당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건가요? 게다가 2022년에는 자회사가 관리하던 2.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털리는 사건도 있었죠. 보안인증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커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내 컴퓨터를 탐내는 통신사 KT입니다. 세 번째 후보 SK텔레콤. 1등의 오만함 소스코드 유출. 그래도 1등 기업 SKT는 다르겠지? 천만에요. 최근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대란 기억하십니까? 조사 결과 SK텔레콤 유심의 암호화키를 포함한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거 위험하다, 기술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SKT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기술 유출될까봐 외부 지원 안 받아요 라며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털린 걸 알고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죠. 오만함의 끝판왕 SK텔레콤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LGU+, 보안 귀찮아서 대문 열어둠. KT, 고객 컴퓨터에 악성 코드 심음. SKT, 정보 털려도 정부 지원 거부함.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이 환장의 라인업 중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답없는 한국통신시장에 갑자기 하늘에서 메기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아니 메기가 아니라 우주선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아니 위성통신 그거 옛날에 실패한 거 아니야? 속도도 느리고 비싸잖아. 맞습니다. 90년대 모토로라의 이리듐 프로젝트, 빌 게이츠의 텔레대식 다 망했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게임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바로 로켓 재활용입니다. 과거엔 로켓을 한 번 쏘면 버렸습니다. 수천억 원을 바다에 버리는 꼴이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닦아서 또 씁니다. 덕분에 위성 발사 비용이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지구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통신망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도 스타링크만은 멀쩡하게 작동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죠. 이 스타링크가 SK텔링크와 손잡고 한국 상륙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당장은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고 기지국이 촘촘한 나라에서 스타링크가 큰 힘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속도도 기가 인터넷보다 느리고 가격도 비싸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6G 시대입니다. 2029년쯤 상용화될 6G는 단순히 인터넷이 빠른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UAM, 바다 위를 떠다니는 스마트 선박,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상기지국만으로는 산속, 바다, 하늘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성통신이 필수가 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로 우주를 점령했고
중국은 국가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13,000개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유럽도 아이리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정부가 2030년까지 쏘아 올리겠다는 저궤도 위성 목표가 고작 2개입니다. 2만 개가 아니라 2개요. 통신 3사가 AI 한다, 호텔 짓는다 하며 딴짓하는 사이에 한국은 미래통신 주권을 통째로 미국이나 중국에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중엔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달러를 내고 스타링크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죠? 절망적이신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스마트폰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아니요, 입시임당이 누굽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돈 아끼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통신사의 전략을 영리용하는 스마트한 체리피커가 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알뜰폰으로의 망명입니다. 아직도 알뜰폰? 그거 노인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통화 품질 구리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통신사의 마케팅에 완벽하게 세뇌당하신 겁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알뜰폰은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도매가로 빌렸습니다. SKT망 알뜰폰을 쓰면 SKT와 100% 똑같은 기지국, 똑같은 주파수를 씁니다. 물리적으로 품질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반값일까요? 알뜰폰 회사는 영화관 할인, 빵집 할인 같은 멤버십 포인트가 없습니다. 대리점도 거의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뜰폰 회사는 아까 말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 사업도 안 하고 UAM 사업도 안 합니다. 그들은 오직 통신만 합니다. 즉, 통신 3사가 여러분의 요금에서 떼어가던 신사업 투자금 거품이 쫙 빠진 가격. 그게 바로 알뜰폰 요금인 겁니다. 여러분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통신 3사의 강제 투자자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통신 서비스만 이용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약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세요. 통신사가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신 아이폰 나오면 무조건 기기 변경하고 24개월 약정 꽉 채우고 9만원짜리 요금제 6개월 유지해주는 고객. 이런 분들을 업계 용어로 진성 호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VIP 대접을 해주죠. 속으로는 웃으면서요. 이제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기계만 따로 사세요. 이걸 자급제라고 하죠. 기계값이 비싸다고요?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세요. 총 비용을 따져보면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이 통신사 약정보다 2년 기준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통신사에게 나는 언제든 너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지만 도망가려는 물고기에게는 더 좋은 혜택을 던져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통신 3사의 화려한 AI 컴퍼니 간판 뒤에 숨겨진 5G 사기극과 보안 불감증, 그리고 고객 기만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날씨에 전신주에 올라가 고생하시는 현장 기사님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욕설을 들으며 감정노동하시는 상담사분들,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월급쟁이 피해자일 뿐이죠. 문제는 독과점이라는 든든한 성벽 뒤에 숨어서 고객을 그저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하는 경영진의 태도와 시스템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 혁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신비 정말 소중한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더 빠른 인터넷과 더 안전한 보안을 위해 쓰인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회장님의 AI 야망을 실현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 해커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돈 내고 먹는 점심이 상한 음식이라면 식탁을 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신비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 괘씸한 통신사들에게 소비자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5G 속도보다 빠르게, 하지만 LTE보다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호갱되지 말고 부자 되세요.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 채널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독자 참여형 후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파격 할인 특가로 구성한 후원 구독자 더산삼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그 패키지 구매 금액의 30%가 여러분 구독자의 이름으로 이 채널의 후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 금액의 일부가 이 채널 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캠페인 패키지는 새해 설 명절 시즌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분, 부모님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 오늘 안내드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기사 쏟아지는 거 보셨죠? 이 헤드라인 딱 보시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와, 드디어 저 철옹성 같던 통신 3사 독점을 깨부술 메기 한 마리가 제대로 왔구나. 이런 통쾌함 혹은 기대감 아니었나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머릿속엔 이런 물음표가 딱 뜹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집 인터넷 이미 기가 인터넷 빵빵하게 터지는데 5G 솔직히 불만은 많아도 세계에서 제일 촘촘하다는데 굳이 저 비싼 위성 인터넷이 나랑 뭔 상관이지?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볼 건데요.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은요, 그냥 신규 서비스 하나 더 나왔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견뎌온 그들만의 리그에 날리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우리에겐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재앙의 신호탄이 될까요? 오늘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스타링크의 진짜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애써 묻어뒀던 통신 3사의 추악한 민낯, 그 어두운 면을 싹 다 까발려 보겠습니다. 과연 통신 3사는, 아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스타링크가 대체 뭔지 딱 30초만 짚고 가죠. 기존의 위성 인터넷,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같은 걸로 익숙한 그건요, 저기 36,000km 상공, 정지 궤도에 위성을 쏩니다. 너무 머니까 당연히 느립니다. 지연 시간이 끔찍하죠. 하지만 스타링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도 550km, 저 궤도에 위성을 그냥 촘촘하게 수만 개를 뿌려버립니다. 지구 전체를 그물망처럼 감싸는 우주 와이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90년대에 빌 게이츠도 하다가 폭망했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토로라, 빌 게이츠 다 도전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처참하게 망했어요. 왜? 위성을 쏘는 발사 비용이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머스크는 어떻게 성공했죠? 그에겐 치트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켓의 활용이죠. 스페이스X의 펠컨 9, 영화처럼 로켓이 수직으로 싹 착륙하는 거 보셨죠? 그게 쇼가 아니었어요. 비용 파괴입니다. 한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니까 발사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로켓 쏘는 놈이 위성 인터넷까지 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원가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머스크가 성공한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스타링크 코리아는 모든 행정 절차를 끝냈습니다. 정부 승인 받았고 적합성 평가 통과했죠. 그리고 그들의 한국 파트너는 바로 SK텔링크입니다. 여기서 눈썰미 좋은 분들은 딱 감이 오셨을 겁니다. SK텔레콤이 아니라 SK텔링크라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한 힌트거든요. 자, 이렇게 우주 침공이 공식화되니까 통신 3사가 벌벌 떤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린 왜 이렇게 외부의 침략자를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부의 지배자에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SKT 해킹, KT 의문의 소액 결제, U+ 화웨이 장비 등 심각한 수준이다. 통신사 독점 반드시 깨야 한다. 왜 우리 소비자들이 K인터넷을 버리고 우주 인터넷을 응원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통신 3사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그러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그 7가지 죄악을 팩트 기사로만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독점, 우린 이걸 경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상 담합이죠. 근데 이 콘크리트 독과점, 놀랍게도 정부가 설계한 판입니다. 관리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30년간 지켜준 결과 소비자만 봉이 됐죠. 독점의 결과는 당연히 가격 거품입니다. 틈만 나면 담합 의혹, 2025년엔 판매 장려금 담합했다가 공정위한테 1,140억 원 과징금 맞았죠.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품질은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G, 현실은 먹통과 끊김이었죠. 결국 소비자들에게 5G 집단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품질만 나쁘면 다행이게요, 우리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됐습니다. 2025년 SKT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건 진짜 최악이었어요. 2,696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객을 기만한 범죄입니다. KT는요, 고객도 모르는 의문의 소액 결제가 터져서 피해자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140만 명한테 9월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이중 청구하는, 우리 돈 관리할 기본도 안 된 거죠. LGU+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이랑 동맹국들이 백도어 위험하다고 화웨이 다 쫓아낼 때 LGU+는 5G 핵심망에 화웨이 장비를 떡하니 도입했죠.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지금도 비판합니다. 자, 이 모든 사태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들이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처벌이 없으니까요. 예전에 KT에서 1,000만 명 가까이 개인정보 다 털렸을 때 어떤 처벌 받았는지 아세요? 영업정지? 아니요. 이 표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보이세요? 지들끼리 보조금으로 경쟁하면 1,000억을 때리면서 우리 개인정보 1,000만 건을 털리면 1억에 퉁칩니다. 이러니까 SKT가 해킹당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KT가 소액결제에 늑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걸려도 솜방망이니까요.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머스크를 해방군처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우주 매기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저 3사를 박살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냉정한 현실,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스타링크의 주 고객은요, 인터넷 안 깔린 사막, 바다 한가운데 시골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국토에 광 케이블이 깔렸고 5G 기지국 수는 인구 대비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린 이미 인프라 과잉 상태예요. 가격과 속도, 이게 결정타죠. 스타링크 속도 500mbps입니다. 우리 집 기가 인터넷 1000mbps보다 느립니다. 가격은요, 5G 속도도 못 내는데 월 최대 64만원. 월 3, 4만원의 기가 인터넷 쓰는 우리가 10배 이상 비싼 돈 내고 다운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죠. 스타링크의 진짜 1차 목표는 B2B입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힌트 기억나시죠?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SK텔링크. B2B 전문, 특히 해상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단 인터넷 안 터지는 바다 위 선박, 하늘 위 비행기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통신 3사가 벌벌 떤다? 이건 과장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타링크를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못 먹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줄 B2B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SK가 그랬듯이 KT 역시 경쟁사인 원웹과 협력하고 있거든요. 아 뭐야, 그럼 결국 통신 3사 독점은 안 깨지는 거네요?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였네요. 하지만 천만에요. 지금 당장이 아닐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6G라는 다음 세대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5G 품질 갖고 소송이나 하고 있을 때 세계는 6G를 준비합니다. 6G 시대는 3차원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지상, 하늘,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야 해요. 왜냐? 하늘을 나는 택시, 완전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터널 들어갔다고 통신 끊기면 UAM이 한강 위에서 신호가 안 잡히면 대형 참사입니다. 6G 시대는 지상 기지국만으론 절대 불가능해요. 위성통신이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 6G의 대동맥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에게, 미국의 민간 기업 하나에게 그냥 맡겨도 될까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통신망을 파괴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구한 건 스타링크였습니다. 영웅이었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논의하면서 이 스타링크 접속을 무기처럼 사용해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머스크는 해명했지만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사태를 본 전 세계가 충격받고 다들 자체 위성망을 미친 듯이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거왕 프로젝트로 13,000개, 유럽연합도 아이리스 스퀘어 프로젝트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스타링크 졸속 승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파급 효과나 안보 검증도 없이 정부가 스타링크를 위한 빗장을 다 열어줬다. 이러다 우리의 통신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중국이 13,000개, 스타링크가 42,000개를 쏠 때 우리의 국가연구개발 목표는 일단 위성 2기입니다. 준비돼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까 LGU 플러스가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산 스타링크가 우리 6G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도록 졸속 승인하는 것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준비돼 있을까요? 그들은 당장 5G 품질로 소송당하고 해킹으로 고객 정보나 줄줄 세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정부는? 아니,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좀 무겁지만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우리는 통신 3사에 분노하며 우주에서 온 매기에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기가 아까 이야기한 그 가물치들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통신 주권이라는 연못 자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 이것은 통신 3사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입니다. 너희가 못한 혁신, 너희가 저버린 고객의 신뢰, 이젠 외부에서 그 죄값을 묻겠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견제하려다 더 강력한 외부의 지배자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통신 3사에 진짜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통신 3사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